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덴처 패턴 애널라이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덴처 패턴 애널라이시스는 우리가 다시 보면은 교합 평면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성 요소 분석에서는 이런 교합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로 교합 평면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합 평면은 상하악 교합점들을 연결한 선을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합 평면은 교정뿐만 아니라 보철 치료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에서 교합 평면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정역에서는 우리가 교정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기준선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교합 평면 자체가 셉에서 그 다음에 치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합 평면이라고 하는 선들은 두 점을 연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방부에 있는 점, 그 다음에 후방부에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정뿐만 아니라 보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슬로지 오클루절 플랜, 어퍼 오클루절 플랜, 펑셔널 오클루절 플랜, 바이섹티드 오클루절 플랜, 그 다음에 엔테리어 오클루절 플랜,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오클루절 플랜. 이런 보철학적 교합 평면은 특히 보철물 수복을 할 때, 왁스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겠죠. 이때 사용하는 플랜 자체는 하악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하악 전체의 인사이절 팁과 하악의 제1대구치의 디스토바칼 커스프를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왁스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어퍼 오클루절 플랜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퍼 오클루절 플랜은 상악 중절치의 인사이절 엣지에서 상악 6번의 메저 바칼 커스프를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퍼 오클루절 플랜은 보철에서 특히 총위치에서 상악의 총위치 오클루절 림을 형성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캠퍼스 라인, 알라와 트라거스를 연결한 선과 이러한 상악의 교합 평면을 연결한 선이 이와 같이 일치를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네슬로지 오클루절 플랜과 어퍼 오클루절 플랜은 보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럼 교정에서는 어떤 교합 평면을 사용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게 펑셔널 오클루절 플랜이 됩니다. 펑셔널 오클루절 플랜은 하악 제1대구치의 메저 바칼 커스프와 하악의 제1소구치의 커스프 팁을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플레이는 추잉 플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교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펑셔널 오클루절 플랜은 후방부에 있어서는 자이 포인트를 연결을 지나게 되고 전방부에 있어서는 립 엠브레이저를 약간 하방을 지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합 평면이 바이섹티드 오클루절 플랜이 되겠습니다. 바이섹티드 오클루절 플랜은 상하악 전치의 인사이절 오버랩의 중간점과 그 다음에 상하악 6번의 디스토바칼 커스프의 중간점을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합 평면을 사용하실 때 바이섹티드 오클루절 플랜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바이섹티드 오클루절 플랜은 다운스 오클루절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부에 있어서는 립 라인에 대해서 1.5mm 하방, 그 다음에 후방부에 있어서는 AB 플랜에 대해서 90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후방부는 일반적으로 제1대구치 레벨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정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다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 파란색이 바이섹티드 오클루절 플랜이 될 것이고 빨간 선이 펑셔널 오클루절 플랜이 될 것입니다. 이 선들이 일치를 하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교합 평면에 대해서는 버스턴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특히 에스테틱 오클루절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고 이때 전방부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는 이와 같이 릴렉스된 상태에서 어퍼립에서 3mm 하방에 위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악의 6번에 디스토바칼 커스프를 연결한 선을 에스테틱 오클루잘 프렌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터는 이와 같은 교합평면을 평가할 때 치료 후 교합평면으로 두 개의 상악과 하악의 교합평면을 나눠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합평면의 결정을 할 때 관여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냐? 내추럴 오클루잘 프렌, 에스테틱 오클루잘 프렌, 그 다음에 알베올라 프로세스의 분포도, 그 다음에 저루방적인 관계가 이 교합평면과 어떠한 연관이 있나에 대해서 버스터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내추럴 프렌 오브 오클루잘 프렌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합이 된 상태와 그 다음에 교합을 뜨고 나가서 보게 되면은 하악의 로어 오클루잘 프렌 자체가 어퍼 오클루잘 프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2mm 상방에 위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상악과 하악의 교합평면은 거의 평행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추럴 오클루잘 프렌에 있어서 버스터는 개개치아의 엑시알 인클리네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와 같은 엑시알 인클리네이션은 치료 후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엑시알 인클리네이션을 최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에스테틱 오클루잘 프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에스테틱 오클루잘 프렌과 내추럴 트리트먼트 오클루잘 프렌이 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런 오클루잘 프렌을 형성할 때 이런 알베올라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기준선은 ANS와 맨툼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악의 인사이저 엣지와 그 다음에 맨툼까지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0.61%를 차지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전후방적인 관계가 교합평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버스턴 같은 경우에는 교합평면 자체가 플랫하냐, 스티프하냐, 여기에 따라서 전후방적인 관계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교합평면, 치료 후 특히 교합평면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치료 후 교합평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구조 안에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되고, 이와 같은 경우들은 환자에서도 유리하게 돼야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때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취의 근원심 경사도, 그 다음에 치료 결과의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안면 심미, 그 다음에 치주 상태, 그 다음에 전후방적인 관계, 그 다음에 치료의 제한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장치를 선택을 하고 환자 협조도를 보면서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였지만은 어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정에서 사용하는 교합평면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셉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였죠. 다운스 분석, 스타이너 분석, 위츠 분석, 사소니 분석, 코그스 분석, 프로포셔널 분석. 이런 오클루잘 프렌에 대해서 다운스가 맨 처음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운스 분석의 기본은 기준선은 FH 프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악 중절치와 그 다음에 6번에 미드포인트를 연결한 선은 FH라고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3도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스타이너는 기준선을 SM 프렌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SM 프렌을 잡았을 때 이때 평균치는 14.5도다. 위즈는 A 상악과 하악의 전후방적인 골격 관계를 평가할 때 기준선으로 펑셔널 오클루잘 프렌을 잡았습니다. 이런 펑셔널 오클루잘 프렌은 다시 얘기했지만은 하악의 6번과 하악의 제1소구치의
교두정을 연결한 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소니는 이와 같이 상하 전치의 오버바이 중간점, 그 다음에 구치의 중간점이, 그 다음에 파라탈 프레임과 이루는 각, 이 어퍼 오크루저 프레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맨디블라 프레임과 이루는 값을 로어 오크루저 프레임이라고 잡고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턴도 상악 교합 평면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버스턴 경우에 기준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트루 호리존탈 플레인을 기준으로 잡고 상악의 교합 평면, 하악의 교합 평면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스키 등은 이와 같이 프로포셔널 애널라이시스를 해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합 평면이 얼마만큼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지 측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교합 평면을 평가할 때 어디를 주로 평가를 하였습니까? 전방부만 평가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런 교합 평면을 할 때 사람들이 단지 하나의 플랜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우리 치성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합 평면,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묘에서는 오클루잘 플랜 어널라이시스를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파트 2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